84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경도 없이 신문을 술술 읽으시고 심지어 바늘에 실까지 꿰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여쭙습니다. 할머니, 혹시 눈 수술 받으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한 잔 마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물 대신 끓여주셨거든요. 여러분, 84세인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눈앞이 흐릿하고 침침하다면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눈이 선명해지는 음식 4가지, 눈 피로를 3분 만에 싹 풀어주는 특별한 스트레칭,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습관들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안경 없이도 노년의 시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곡성에서 40년 넘게 안과 진료를 해온 80살 한상우입니다. 수천 명 환자들을 만나며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이 눈을 살린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영상 그냥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직접 해본 분들이 놀랄 만큼 좋아졌고 오늘 처음 보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흐릿했던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루테인 좀 먹으면 나아지겠죠? 비타민 A 많이 먹어야 눈에 좋다던데. 그거 맞지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양제를 꾸준히 챙기면 눈이 좋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고도 눈이 더 나빠졌다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눈 건강 영양제는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먹는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눈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영양제는 위장을 지나서 간을 거쳐 온몸을 돌고 그제서야 눈에 겨우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이 사라지거나 버려지는 거죠. 게다가 노년기엔 위장과 간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흡수율은 더 낮아집니다. 반면 자연에서 나는 식품들은 다릅니다. 자연 그대로 묶여있는 영양소들이 서로 도와주며 몸에 더 쉽게 흡수되고 필요한 곳에 더 빨리 작용합니다. 비유하자면 영양제는 길고 험한 산길, 자연식품은 지름길 같은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걸 가장 먼저 깨닫게 해준 분이 있습니다. 진도에서 올라오신 78세 박말순 할머니셨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TV 자막도 잘 안 보여서 눈물 안약을 2달 넘게 넣고 계셨는데 차도가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죠. 처음엔 영양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 다 먹어봤어요. 비싼 것만 샀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권해 봤습니다. 할머니, 약 말고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박말순 할머니께 눈에 좋은 자연식품 리스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매일 결명자 차 한 잔, 들기름 한 숟갈, 그리고 달걀 노른자와 블루베리를 식사에 살짝씩 곁들이는 방법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해요. 이젠 자막도 안 놓치고 다 읽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눈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눈을 위해 뭔가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게 약 한 알이나 비타민 하나였다면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눈을 살리는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결명자 차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저 눈에 좋은 차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진료하면서 결명자 차의 진짜 힘을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북 진안에 사시는 이봉래 어르신, 올해 84세이십니다. 처음 눈 검사를 하러 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84이신데 눈 상태가 너무 좋으신데요? 실제로 황반과 시신경이 50대 중반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백내장은 조금 있었지만 눈물 분비도 좋고 안구 염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영양제를 드셨냐고 여쭸더니 이봉래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모르고요. 그냥 어릴 적부터 우리 엄니가 결명자 차만 끓여줘서 지금도 매일 마시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결명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히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첫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눈 속 수정체와 망막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지요. 둘째, 결명자는 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안구 건조증, 충혈되거나 가려운 결막염 같은 질환에 특히 좋습니다. 셋째, 이뇨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전신 건강을 개선해 눈의 피로도 줄여줍니다. 넷째, 결명자는 뇌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눈과 뇌는 연결돼 있어서 눈이 좋아지면 머리도 맑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눈이 불편한 환자분들께 결명자 차를 자주 권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송대연 씨, 올해 72세입니다. 건축 일을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신답니다. 눈이 뻑뻑하고 충혈돼서 안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결명자 차를 하루 아침 저녁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눈물 분비량이 좋아졌고 결막 충혈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마른 것처럼 뻑뻑하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젠 유튜브도 오래 봐도 눈이 편하네요. 그럼 결명자 차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요? 결명자 한 스푼에 물 500ml를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하루 2번 따뜻할 때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맛이 너무 쓰게 느껴지신다면 꿀을 한 숟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 결명자에 생강을 같이 넣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몸이 찬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이지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양을 반만 드시고 몸 상태를 보며 천천히 늘리세요. 이 작은 한 잔의 차가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야를 맑게 하고 피로한 눈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결명자 차 한 잔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이라고 하면 보통은 나물 무칠 때 쓰는 재료쯤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들기름 한 숟갈이 눈 속 혈관을 살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기 어르신 올해 76세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평생 땀 흘려 일하신 분인데 요즘 눈앞이 흐려지고 자꾸 실눈을 뜨게 돼서 서울에 사는 딸이 손잡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검사 결과 아직 백내장은 아니지만 눈 속 미세혈관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황반 부위에 살짝 변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물은 잘 먹는데 기름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 들기름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눈에 꼭 필요한 기름입니다. 우리 눈은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눈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혈류가 느려지면서 눈이 탁해지고 시야도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이 등장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서 눈 속 미세혈관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들기름은 바로 이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특히 열을 가하지 않은 생들기름 한 숟갈에는 눈을 지켜주는 힘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기 어르신께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 들기름 한 숟갈씩 그냥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약이라 생각 마시고 눈에 바르는 기름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2달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처음보다 훨씬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젠 밭에서 흙 고를 때 작은 돌도 더 잘 보여요. 눈 안에 뿌연 기운이 싹 거친 느낌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눈의 혈관 상태도 안정됐고 황반 주변의 흐릿한 부위도 진행이 멈춘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름의 효과가 아닙니다. 몸속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작용이 눈 건강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들기름은 안구 건조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눈물 속에는 기름층이 있는데 이 기름층이 부족하면 눈물이 자꾸 증발해서 눈이 시고 따갑습니다. 들기름은 이 기름층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찬 위에 그냥 뿌리거나 식사 전에 한 숟갈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보관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피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1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들기름은 비싸거나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눈 건강이 보물일 뿐이죠. 박순기 어르신처럼 매일 한 숟갈의 들기름이 시야를 맑게 바꾸고 눈 속 혈관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숟갈 눈에 기름칠하는 마음으로 들기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 노른자 속에 눈을 지키는 황금 보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란색 그 조그만 덩어리엔 눈 건강을 위한 핵심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안과 황반 변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요. 황반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사람 얼굴 중심이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에는 황반을 보호해주는 두 가지,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 속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예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오신 장복심 어르신 79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꾸 눈앞이 흐려져서 걱정이에요. 하며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황반 부위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어떤 걸 챙겨 드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집 달기 낳는 달걀. 그 노른자까지 꼭꼭 다 먹어요. 그 순간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이 어르신의 눈이 건강한 비결은 바로 그 매일의 노른자 한 입이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외에도 비타민 A, D, B12, 아연, 셀레늄 같은 눈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눈의 회복력과 면역력까지 함께 도와주는 조합이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 1개 또는 살짝 익힌 프라이로 드셔도 됩니다. 기름만 많이 쓰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유정란이나 방사 달걀처럼 질 좋은 달걀을 선택하시면 더 좋고요. 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드시길 권합니다. 장복심 어르신처럼 매일 달걀 하나만 잘 챙기셔도 눈의 중심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한 개의 달걀이 당신의 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에 노른자까지 꼭 챙겨 드셔보세요. 눈이 뻑뻑하고 저녁이 되면 시야가 탁해지고 스마트폰이나 TV만 봐도 눈이 금세 피곤해지시나요? 그럴 때 저는 블루베리를 권해드립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가 눈의 피로를 쫙 풀어주는 자연의 약이거든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건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눈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눈 속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망막, 그러니까 눈 안쪽에 있는 신경 조직을 보호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대호 어르신께서 하루만 스마트폰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따가워서 못 견디겠다고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특히 야간 운전이나 저녁에 독서를 할 때 시야가 흐려져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지요. 눈에 염증도 없고 시력도 나쁘진 않았지만 확실히 눈의 피로도와 혈류 순환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 어르신, 블루베리 한번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시큰둥 하셨지만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요즘은 신기하게도 눈이 덜 피로하고 밤에도 글자가 또렷하게 보여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함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눈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블루베리는 가급적 생으로 드시고 너무 달게 만든 청이나 잼보다는 냉동 블루베리나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요거트 위에 살짝 얹어 드셔도 괜찮고요. 다만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눈 속 모세혈관과 세포를 살리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정대호 어르신처럼 작은 열매 하나가 눈에 맺힌 피로를 씻어내고 시야를 환하게 밝혀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시는 길에 블루베리 한 팩 꼭 장바구니에 넣어 보세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전엔 책을 몇 시간이고 봐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10분만 봐도 눈이 아파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마른 듯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도 근육입니다. 움직이고 조절하고 초점을 맞추는 섬세한 근육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점점 굳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팔다리 운동하듯 눈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가까운 거리만 계속 볼 때 눈은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예전에 부산에 사시는 70세 한상필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엔 신문 한 면도 다 못 읽어요. 보다 보면 눈이 뻑뻑해지고 초점이 안 맞아서 그냥 덮게 돼요. 검사해 보니 눈물은 잘 나오는데 문제는 초점 조절 근육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딱 하루 3분만 투자하는 눈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곳과 먼 곳 번갈아 보기. 손가락 하나를 눈앞 30cm쯤에 세우고 그걸 10초간 바라봅니다. 그 다음 창밖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10초 동안 바라보세요. 이걸 3번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눈의 초점 조절력을 되살려주는 핵심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눈 깜빡이기 운동입니다. 우리는 집중할수록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마르고 금방 피곤해지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1분 동안 4초에 한 번씩 부드럽게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눈동자 움직이기입니다.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만 오른쪽 3초, 왼쪽 3초, 다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원을 그리듯 돌리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3번씩만 해주세요. 이 운동은 눈 주변 근육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한상필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하루 2번씩 꾸준히 하셨어요. 2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는 신문 글자가 훨씬 잘 보이고 눈이 뻑뻑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시 책장 넘기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 말씀이 참 기분 좋더군요. 여러분, 눈은 조용히 말라가고 피로를 참는 장기입니다.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딱 하루 3분만 가까운 곳과 먼 곳 번갈아 보기, 깜빡이기, 눈동자 돌리기. 이 간단한 3가지 스트레칭이 당신의 눈을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이 정말로 시원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눈 건강 이야기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시력을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음식입니다. 결명자 차 하루 한 잔이면 좋습니다. 눈 속 노폐물을 씻어주고 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소화 약하신 분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들기름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눈 속 미세혈관을 살려주고 피로한 눈에 기름칠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루 1개, 노른자까지 꼭 드세요. 황반을 보호하고 중심 시야가 흐려지는 걸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블루베리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밤에도 시야를 또렷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한 번은 눈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가까운 곳, 먼 곳 번갈아 보기, 눈동자 움직이기, 깜빡이기 운동. 딱 3분만 투자해도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눈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하루 3번 10분씩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손바닥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 위에 살짝 올려주시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수면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잠자는 동안 눈은 회복하고 다시 맑아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 그게 눈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단 음식, 흰쌀밥, 빵,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눈 속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걷기 운동. 걷기만 잘해도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에도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 건강을 지키는 음식, 스트레칭, 생활 습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80이 넘은 저도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아직까지 안경 없이 신문을 읽고 정확한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습관이 시력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눈을 지키는 지혜가 되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앞으로의 인생도 또렷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